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다육농장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물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식물 등기 원예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속설과 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을 주는데 물을 잘 주는 데까지는 3년간의 경험과 3년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정도 3년 정도는 원예 식물을 길러봐야 물주기를 터득할 수 있다. 이런 속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다육이는 이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주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자주 줘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몇 달에 한 번씩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한 후에는 물을 주지 마라, 일주일 물을 주지 말아라, 또 아주 그런 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경험치가 다 다르신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고 저희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매니아 생활서부터 농장을 시작하고 한 것이 15년이 더 넘은 것 같습니다. 만으로. 농장만 13년, 6월이면 만 13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낸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육이 물 주는 것은, 어떤 것은 1년 내에 한 번도 물을 못 얻어 먹는 것도 있습니다. 기르다 보면 눈길이 안 가고 그래서 물을 못 주고 한쪽에서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죽지는 않고 버티고 있는 애들을 덜어 보기는 하는데,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워낙 이거 관리를 다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다육이는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같은 성장기, 봄철 또 가을철, 한여름 혹서기를 지난 가을철에는 성장을 시키고 영양을 보충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는 계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줘야 되는 계절에는 성장을 시킬 다육이는 화분의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줘라. 굳혀서 얼굴을 보여야 할 다육이는 물을 주지 말고 굶겨라가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시켜야 될 어린 다육이라든가, 모주로 써야 될 다육이라든가, 아니면 증식을 해서 자구번식을 많이 빼야 될 다육이는 물을 줘서 몸매가 좀 망가지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자주 줘서 다육이를 성장을 시키면은 성장시키는 가운데 자구도 달고 또 씨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서 다육이를 건강하고 크게 길러야 됩니다. 또 실생에서 나온 애들은, 아직 어린 애들은 한여름에도 성장하고 한겨울에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물을 말리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물을 줘서, 언제 물을 줘서 기를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은
며칠에 한 번씩 물 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기르는 환경이나 조건, 또 일조량, 또 식재, 용토에 따라서 물 주는 조건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또 그 환경이 습한 환경이냐 건조한 환경이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그런데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겠느냐라고 일률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아직 모르시니까 이거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키울 다육이는 매일 물 줘도 됩니다. 또 굳힐 다육이는 매일 물 주시면은 아름다운 색깔이나 단단한 로젯이 형성되지 않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로젯이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고 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아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일조량이 많다고 물을 많이 주면은 다육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잎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일조량이 많을 때 물을 단수를 하고 야무지게 기르면은 잎장도 짧아지고 조직도 더 촘촘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시킬 다육이는 흙이 마르기 전에 매일 줘라. 흙이 마르기 전에 줘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주고 있습니다. 어린 다육이, 성장시켜야 할 다육이는 뭐 내가 바빠서 까먹고 못 주고 이러면 몰라도 거의 매일 물을 줍니다. 하루에도 2번, 한여름에는 2번도 줍니다. 버쩍버쩍 말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을 줄 수 있는 데는 용토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용토가 배수는 잘 되되 보습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용토의 첫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을 주고 1시간쯤 후에 쏟아봐도 찌걱거리지 않는 용토, 주먹으로 한 움큼 잡아서 꽉 짜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은 그런 용토, 그런 용토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그런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금방 마르지 않고 보습력이 며칠씩 유지되는 그런 용토, 즉 눅눅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용토가 저는 최적의 용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면은 물은 금방 빠지되 보습력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토로는 이제 피트모스 이런 종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피트모스는 이제 보습은 좋지만 과습의 우려가 있고, 뭐 큰 농장 같은데 물을 자주 주지 못하는 이런 농장, 그런 데서는 피트모스만을 단용제로 다육이 식재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더러더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용토라 하면 여러 가지 식자재를 혼합해서 피트모스나 상토를 섞어서 만드는 것을 이제 다육이 용토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다육이 용토를 제조하는 가장 으뜸 가는 조건은 보습력과 배수력, 요 2가지를 가장 으뜸으로 꼽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조건에 맞춰서 용토를 만들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실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용토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생각을 안 하면은 어떤 때는 용토가 좀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좀 나을까 저게 좀 나을까 해서 혼합하다 보면은 용토가 좀 너무 건조한 용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습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용토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그 피트모스 종류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종류를 많이 넣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버섯도 피는 일이 생겨나고, 버섯이 피어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그 피트모스로 만든 그 잘못된 좀 나쁜 환경에서 만든 그 상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버섯 화분 속을 쏟아 보면은 그 곰팡이도 아니고 버섯도 아닌 그 뭐 이상한 것이 쩔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섯 포자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토가 나쁜 것은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좋은 상토를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상토를 쓰지 않기도 했었으나, 상토를 쓰지 않고는 피트모스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피트모스를 물에 적셔서 부셔서 덩어리가 안 지게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에 부치고 또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그래서 피트모스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좋은 상토를 발견하면 그 상토를 이용해서 용토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주기는 마르면 줘라가 아니라 키울 따위기는 물을 줘라, 키우지 않고 굳힐 따위기는 단수해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키워야 될 다육이는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모양을 내고 싶은 다육이라면은 물을 적게 줄여주든가, 아니면 아예 단수를 하고 일조량을 많이 줘서 로젯을 단단하게 하면서 아름답게 색깔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뽑았다 다시 심을 경우에는 절대로 말렸다 심지 마시고, 또 심고 나서 말리지 마시고, 분갈이를 하셨으면 바로 물을 줘야 뿌리가 활착을 합니다. 그거는 굳힐 다육이든 아니면 성장을 시킬 다육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굳힐 다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일단 뿌리 활착이 되고, 물 주고 나면 잎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야 비로소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다육이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르면 마른 대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젖으면 젖은 대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다육이를 기르는 분들의 몫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다 줄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키워야 될 다육이는 흙을 말리지 말고 물을 줘라.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줘라. 그 다음에 굳힐 다육이는 단수하든지 물을 조절을 해서 적게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잎이 얇고 쭈글쭈글한데 굳혀서 색깔 낸다고 단수를 하면은 그 다육이는 망가지는 다육입니다. 다육이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상태에서 색깔을 나야 그게 아름답고 예쁘지, 빽싹 마르고 입장이 얇아진 다육이는 아름답지도 않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 오동통한 다육이가 아름답지, 바짝 마른 다육이가 아름답다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굳힐 다육이도 물을 완전 단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입장이 통통한 상태에서 단수를 해야 그게 유지를 되고 다육이도 휴면에 들어가면서 색을 내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완전 단수는 입장을 통통하게 만든 다음에 단수해도 되지만, 입장이 쭈글거릴 때는 일단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아름다움을 생각해서라도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 준 후에 단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워야 될 다육이는 물을 말리면은 안 큽니다.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육이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